안녕하세요, 휘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키보드인 이제 아콘 DIY 키트를 사용한 제 키보드에 대한 일주일 동안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키보드에 들어간 가격은 이제 하우징이 135,000원, 그리고 스위치가 48,500원, 그리고 키캡이 39,800원으로 다 합쳐서 223,300원이 들어갔는데요.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의 키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부분이 제가 선택을 해서 선택이 된 만큼 각각의 부분에 대한 제 의견과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이 본체를 보면은 일단 언박싱 영상에서도 보면은 제가 약간 한 번에 꺼내질 못하거든요. 상자에서 상당히 무겁습니다. 지금도 진짜 무거운데 이게 100% 풀 알루미늄 하우징이어서 2.3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에 노트북 가벼운 거는 2kg가 안 되죠. 요즘은 노트북보다도 무거운 하우징입니다. 그래서 확실히 견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거든요.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워낙에 무거워가지고 이 범폰이 없어도 안 밀릴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은 그만큼 타건을 할 때 약간 묵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울기를 조절하는 게 없어요. 근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하우징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마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보통 키보드를 보실 때 많이들 따지시는 게 RGB에 대한 것도 많이 따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RGB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눌렀을 때 터치 반응 오는 딱 그 정도밖에 원래 사용을 안 해요. 딱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RGB에 대한 생각은 조금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이 안 이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.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색깔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흰색, 뭐 알록달록한 색, 빨간색, 뭐 초록색, 파란색, 노란색, 보라색. 카메라에는 제대로 안 담길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색깔이 물이 빠진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그 보라색이어도 그냥 보라색이 아니라 약간 물이 많이 타진 보라색? 혹시 RGB를 정말 막 쨍한 색깔이라 그래야 될까요? 빨간색 막 이런 LED를 보고 싶다면은 이 하우징은 별로 추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딱히 RGB를 신경을 안 쓰신다거나 그렇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알루미늄 하우징 자체를 처음 사용을 하는 건데요, 이번에. 저는 상당히 만족도가 지금 높게 쓰고 있어요. 어지간하면 또 튼튼하기도 하고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135,000원이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위치는 제가 저소음 갈축을 사용을 했었죠. 게이트론 저소음 갈축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기성품으로는 아직 흔하게 보기 힘든 제품이에요. 저소음 갈축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완제품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완제품 중에서는 제가 살만한 게 없더라고요. 거의 제품 자체가 워낙에 적고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높게 측정이 돼 있어서 일단 구매를 하지 않게 됐고, 그다음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 건데, 일반적으로 저소음 하면은 저소음 적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. 근데 이 저소음 갈축은 저소음 적축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타건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그만큼 소음도 만만치 않게 저소음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.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건데 무접점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무접점보단 좀 더 가벼워요, 제 생각에는. 그치만 이게 101개에 48,500원이라는 가격이거든요. 청축, 갈축 같은 경우는 체리축을 사도 한 2만원대면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. 그러니까 한 2배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자가 선뜻 구매하기는 어려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애초에 이렇게 축만 따로 구매를 하는 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키보드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분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구매하면은 꽤나 괜찮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키캡인데요. 이 키캡도 제가 몬스타기어에서 구입을 했는데요. 닌자 108 키캡인데 제 언박싱 영상을 혹시나 보셨다면은 이게 배송 때부터 이미 상자가 많이 파손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.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접혔다 그래야 되나? 택배를 보내는 과정, 물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만 이 알트가 저는 깨져서 왔어요. 이 알트가 이렇게 부서져서 왔어요, 한쪽이.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쉬웠어요. 물론 택배하는 과정에서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. 좀 다음에 혹시 주문을 또 하게 된다면은 좀 뽁뽁이가 많이
좀 쌓여 있었으면 마음의 안정감도 없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. 키캡 자체는 이제 PBT 재질이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거칠거칠하죠. 확실히 퀄리티도 높습니다. 보면은 퀄리티 자체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아무래도 흰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때가 잘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. 그렇지만 이제 영문 각인만 된 키캡에서 요런 이제 폰트는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거든요. 이제 좀 독특한 폰트로 되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근데도 마음에 좀 걸리는 건 알트가 부서져서 온 거, 그건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. 네, 지금까지 이제 제가 구입한 이 키보드에 대해서 저희 간단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지만 일주일 동안의 간단한 소감과 제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. 본인이 정말 키보드를 좋아하고 자신만의 키보드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우징부터 시작해서 키캡, 축을 제가 전부 다 스스로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키보드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엄청 높아지는 것 같고, 오히려 추후에 이제 또 키보드를 교체를 할 때 축만 바꾼다던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물론 제가 산 거에 대한 그냥 자기 합리화 정도인 느낌이지만,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아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키캡 혹은 축을 어떤 걸 살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휘이였습니다.